자, 돈버자 2부를 통해서도 오늘장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오늘 돈이 되는 이슈에서는 코인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록의 코인 담당 김용영 에디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연속 보니까 좀 등락이 심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막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네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네, 한 주는 절벽이었다가 한 주는 뭐 폭포였다가 네. 뭐 한 주는 뭐 급등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었는데요. 특히나 29일 화요일이었죠. 29일 저녁에 보면은 이제 업비트의 차트를 보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약 한 달 정도의 지금 가격을 지금 표시한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딱 2주죠. 예. 그 18일, 8월 18일 날에 이때 쭉 지금 보면은 쭉 떨어졌어요. 3,900만 원에서 3,500만 원까지 쭉 미끄럼을 탔어요. 예, 아주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지금 보면은 29일,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 저녁 그리고 수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네. 이때 또 뭐 2주 전에 비교하면 약 절반 정도 올랐는데 약 퍼센트로 보면 한 6% 올랐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에서 이제 이 당시만 보면은 약 3,700만 원 그쯤까지 이제 오른 이런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의 급등락 폭이 굉장히 큽니다. 뭐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코인 차트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루 정말 단시간 만에 6%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이제 미국에서 그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비트코인 기반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신탁 펀드를 이제 ETF로 전환하고자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에다가 이 ETF 전환 신청을 했는데 SEC가 이걸 반려를 했어요. 근데 반려를 했는데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대면서 뭐 시장 조작이라든지 뭐 가격 조작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유를 대면서 반려를 했었었는데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 반려가 부당하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소송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이 소송의 결론이 이제 법원에서 이제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을 반려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 이 신청서를 즉 수령을 해라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그렇죠. 이 말이라고 한즉슨 즉 SEC에서 그레이스케일의 신청서를 반려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법원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이렇게 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레이스케일도 역시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제 전환하고자 신청을 한 것인데 따라서 최근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이는 판결이었다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6% 급등하는 이유로 작용을 했습니다. 보면은 8월 이전까지 여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 2주간에는 좀 급락했다가 8월 들어서 좀 약간 가격이 좀 변동성이 있는데 특별하게 뭐 그런 이유, 요 그레이스케일 이슈 말고 또 다른 원인들도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또 많이 오르면서 네. 투자자분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한번 올해 비트코인 시장 가격이 어땠는지를 한번 분기별로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를 한번 짚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3분기 한 말 정도가 이제 되는 건데 올 1분기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었죠. 11,000달러에서 거의 뭐 3만 달러 이렇게 가면서 정말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줬었는데 가격이 급등을 했었었는데 1분기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거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은행 위기였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이 지방은행들이 이렇게 신용정책이라든지 뱅크런 때문에 이제 위기를 겪자 이에 대한 대안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부각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었었죠. 일부엔 그랬었는데 이제 2분기 때 비트코인 가격을 이제 크게 뭐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이렇게 박스권에 묶어놓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미국의 규제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규제가 미국 금융기관의 규제가 시장 자체를 올가매면서 시장의 움직임 폭 자체를 제한시켜 버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 때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시장의 유동성이 경색됐다.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었다. 활력이 줄어들었다. 활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쭉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 약 2달간 그러니까 2분기죠. 이 기간 동안 박스권 장세가 같이 있었었는데 3분기 그리고 지금 이제 3분기 말 정도가 되고 있는데 3분기 말에 이제 조금씩 변화의 지금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게 이제 2주간의 큰 급락과 급등으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따라서 이 2분기 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이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었고 경색이 지속됐지만 이 기간 동안 뭐 규제가 이렇게 되고 시장이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뭐 아무 변화가 없는 건 또 아니겠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변화된 규제 또는 강화된 규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이 규제에 이렇게 대응할 만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규제가 어느 정도 익숙해질 시간이 지나서 4분기 때는 좀 더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2분기, 3분기 때보다는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그 조짐을 보여주는 게 이번 2주간의 급등과 급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네. 3분기는 뭔가 4분기 이제 연말에 있을 조금 더 활발해지는 비트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위한 뭔가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전망하는 근거는 뭐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레이스케일과 SEC의 소송이 사실 많은 관심을 받았었어요. 여기에서 소송에서 지금 이제는 결과가 나왔지만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하는 즉 법원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라고 이렇게 반려하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긍정적인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얘기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의 판결 이후에 블룸버그에 있는 ETF 애널리스트들이 이전에는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신청이 돼서 승인이 돼서 상장이 될 확률을 65%로 잡았었는데 그것도 이전에 50%에서 난 그것보다 더 올려서 잡은 거였는데 이번 판결이 있는 이후에 10%를 더 올렸어요. 그래서 75%로 연내 나올 가능성이 75%다라고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이 시장에 점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면서 이 신호에 분명히 시장이 반응을 하겠죠. 이게 4분기 때 좀 더 움직임이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2분기 규제와 그리고 3분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장을 올가매고 있는 이런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여러 요인들 때문에 약간 밀려나 있는 관심을 덜 받고 있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트코인의 반감기입니다. 반감기. 올 상반기 때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에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꽤 심심치 않게 나와서 시장에 자극을 주기도 했었었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내년 상반기로 정말 다가왔습니다. 얼마 네.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한다면 채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트코인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즉 이 말인즉슨 시장에서 시장에 공급되는 비트코인이 반으로 줄어드는 줄어든다. 거죠. 예.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 말인즉슨 자산 공급이 줄어들면은 당연히 이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게 정말 내년 상반기로 왔기 때문에 올 1분기 때 그 미국 그 은행 위기와 함께 비트코인 반감기가 얘기가 좀 됐었었는데 2, 3분기 때는 규제 우려 때문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4분기 때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반감기에도 서서히 관심이 많이 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죠. 네. 자, 여기에 이어서 4분기 때 또 이렇게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볼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아지고 있다, 커지고 있다고 볼 수 금리 있겠죠. 인하가 된다면 코인 시장 쪽에는 호재가 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면은 주식 시장에서도 호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가 높아지니까요. 네.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 투자가 되는 자산의 일부가 코인 시장에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코인 시장에 유입되는 교두보로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현물 ETF입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다 이렇게 세 가지 요인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요인들이 각각 연결이 되면서 3분기 때까지는 이런 요인들이 좀 더 탄탄해지는 시기였었고 4분기 때부터 이 요인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에디터님이 얘기해 주셨던 포인트들을 보면은 향후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를 지금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장밋빛 미래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또 항상 코인 시장은 주의점도 있을 테니까 어떤 점을 좀 유념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처럼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오고 반감기가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많은 일부 코인 쪽에서 얘기하시는 비트코인이 정말 10만 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만 점철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투자 시장이 예상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렇게 예측이 예상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모든 수익을 거두고 그쵸. 수익이 이제 평준화가 되면서 오히려 더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음.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따라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요인에 이제 좀 더 주의해야 될 요인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저번 주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일 건데 중국발 경기 우려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 중국에서 지금 중국의 그 헝다그룹의 이제 파산 신청과 다른 또 비오심위원이었나 다른 이제 중국 건축 부동산 회사의 컨츄리 가든. 예, 예, 네네. 컨트리 가든일 헝다, 겁니다. 뭐 완다도 있고 컨츄리 맞습니다, 가든도 맞습니다. 있고 문제 있는 예. 회사가 많죠. 네네. 이런 회사들의 이제 파산 내지는 부도가 점점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앞서 보여드렸던 업비트의 차트에서 이제 2주 전에 급락했었던 그게 이제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 보호 신청이 나오고 나서 1시간 뒤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사실 많이 알려진 얘기였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는 이 사실, 이 보도 뒤에 좀 더 숨겨져 있는, 좀 더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시장을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중국발 경기 침체 밑에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코인들이, 여러 이제 코인으로 이제 담보되어 있는 여러 자금들이 중국발 경기 침체와 함께 시장에 출하될 우려도 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좀 한번 계속 좀 주시해야 될 요인으로 파악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나 미국의 금융당국 규제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2분기, 3분기 때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진행이 돼서 시장이 익숙해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아직 한 가지 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이낸스인데요. 글로벌 1위 코인 이제 거래소이죠, 바이낸스는. 그래서 네. 아직까지도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약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바이낸스와 함께 진행하고 있던 협력을 모두 중단했어요. 즉 이런 일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바이낸스가 점점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된다라고 하면 코인과 지금 전통 금융권 간의 연계가 점점 강화될 수 있는 그리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낸스가 고립됐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은 신호이고요.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도 바이낸스를 상당히 우선순위에 놓고 정조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만약 바이낸스가 이 작년에 이제 전 세계 3위 거래소인 FTX가 파산을 했습니다만 바이낸스가 파산까지는 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바이낸스가 다른 전 세계 지점이 사라지고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급격히 낮아질 경우에는 역시나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네. 이와 연계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시장 유동성 회복 여부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올해 이제 1분기, 2분기 정도의 이제 코인 시장의 이제 하루 거래량은 작년에 그 시장이 어려웠었던 작년보다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이 유동성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3분기, 4분기, 특히 4분기 때 코인 시장의 회복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시그널은 시장 유동성이 될 것이니까요. 시장 유동성의 회복을 먼저 보시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이 저희가 이제 개편을 맞이해서 이 코인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용영 에디터님께서 장기적으로 코인 투자 관련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전반적인 시장 전망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아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싶어서 이제 좀 뭐 단지 다음 주 이런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장기적인 말씀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도 꽤 장기적인 거지만 여기서 이제 하나로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점 이제 이 코인 시장을 이제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코인 시장에서 종목별 장세, 이른바 종목별 장세가 좀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꼭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 재작년이죠.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코인 시장의 강세를 보였었을 때는 비트코인 자체의 호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아닌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반한 이더리움과 같은 이런 코인들, 알트코인들의 호재로 시장이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예. 그 시장을 성장시킨 큰 요인은 바로 디파이라고 부르는 탈중앙화 금융과 그다음에 NFT가 있었었죠. 디파이와 NFT는 모두 스마트 컨트랙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비트코인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였었을 때 전체 시장이 컸었는데 네. 하지만 전체 코인 시장과 말씀드렸던 코인 시장과 전통 금융과의 연계가 좀 더 강화되면서 코인이 점점 금융 쪽에 포섭이 되고 있으면서 이 포섭이 되고 있는 대상은
절대로 이더리움이 아니라 무조건 비트코인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이고요. 전통 금융권에서는 비트코인만을 가지고 일단 코인 시장에 진입을 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더리움을 이제 고려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OS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써서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조작이라든지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 많이 검증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큰 변화 없이 채굴자 위주의 POW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가치 보전 역할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통 금융과의 코인과의 연계가 강화되면 비트코인이 첫 번째일 거고요. 따라서 비트코인을 보시려면은 이 전체 거시경제 변수와 이 금융시장, 전체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 코인 쪽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게 첫 번째가 ETF겠죠. 그쪽을 보시는 게 좋고요. 알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디파이라든지 NFT와 같은 알트코인 시장 자체를 성장시킬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서비스가 해결을 얻어야 합니다. 네. 최근에 지금 이제 NFT 딜을 이어서 이제 소셜파이라고 하는 이제 소셜 미디어에 기반한 코인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가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이런 분야가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알트코인도 같이 성장을 할 거예요.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시고 특히 비트코인은 이제 전통 금융과 연계한 장기화 그리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업 성장에 따른 단기 이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장기적인 코인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엠블록의 코인 담당 김용영 에디터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